자, 여러분 오늘 이제 14주차 강의 시작할게요. 우리 지난 주차에 복합운송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복합운송을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 가장 큰 건 뭐예요? 최종 목적지까지 화물이 운송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이상의 운송 수단을 사용해서 운송하는 걸 복합운송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이런 복합운송 루트가 정형화된 게 몇 개 있어요. 보통 이제 랜드 브리지라고 하는데 랜드 브리지 랜드 브리지 그렇죠. 랜드 브리지 어떤 느낌이 나요 여러분? 랜드 땅을 다리 삼아서 브리지 삼아서 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ALB 그렇죠? 랜드 브리지 노선인데 ALB 아메리칸 랜드 브리지 그렇죠? 아메리칸 랜드 브리지 미국 땅이 이렇게 있겠죠 여러분. 미국 같습니까? 자, 미국 땅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쪽 그죠? 극동아시아 지역에서 그죠?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미국을 통해서 유럽으로 운송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우리나라라고 할까요? 부산에서 배로다가 그죠? 배로다가 여기 LA까지 오고 여기서 화물이 내려져서 미국 대륙 횡단철도를 타고 이렇게 여기 뉴욕이겠죠? 뉴욕까지 와서 뉴욕에서 다시 여러분 배에 실려서 어디 유럽으로 이렇게 가는 운송 노선을 생각해 보세요. 최종 도착지는 유럽의 뭐 그죠? 뭐 독일이 됐든 프랑스가 되겠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부산에서 출발해서 미국 서부 해안인 뭐 LA나 뭐 샌프란시스코도 괜찮고 그죠? 아니면 샌디에고나 시애틀 쪽에 내려져서 어쨌든 이 미국 대륙 횡단 철도망과 연결이 돼서 이걸 이용해서 미국 대륙을 횡단하고 동부 지역인 뉴욕항에 도착을 하고 뉴욕에서 다시 선박으로 유럽까지 가요. 그러면 이 미국 대륙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브리지, 그죠? 다리가 되어서 가는 운송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해상, 육상, 해상, 그죠? 해상, 육상에서도 철도, 그죠? 그다음에 해상 두 가지 이상의 운송 수단이 그죠? 사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이거를 아메리칸 랜드 브리지라고 하고 국제적인 복합 운송 루트의 하나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작은 개념의 MLB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MLB, 그죠? MLB. 요거는 미니 랜드 브리지라고 해요. 미니. 뭐의 미니냐? 요 아메리칸 랜드 브리지의 미니다. 미니. 그럼 요거보다 작은 개념으로 운송이 된다는 뜻인데 이거는 이거예요. 극동아시아에서 해상 운송으로 미국의 서부까지 오고 미국의 서부 지역에서 그죠? 운송이 되는데 요걸 브리지 삼아서 미국 대륙을 브리지 삼아서 운송이 되는데 이게 뭐 어디냐면 이쪽 동부 쪽이나 이쪽에 여기 이제 멕시코만이라는데 이쪽 멕시코만 지역으로 이렇게 운송하는 화물들을 그죠? 미니 랜드 브리지 운송 노선을 이용해서 운송되는 화물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륙을 다리 삼아서 복합 운송이 이루어지는데 요거 위에 거 ALB 서비스보다는 좀 작은 개념이다. 여기서 끝나니까 그래서 이걸 미니 랜드 브리지라고 하고 MLB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실무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미국 뉴욕 쪽으로 화물을 보낼 건데 그 어떻게 보낼까요? 그러니까 MLB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참고로 뭐 우리나라에서 미국 뉴욕으로다가 해상 운송으로 뭐 화물을 보내는 걸 가정해 보면 그죠?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여기에서 그죠? MLB 서비스를 이용해서 LA에서 철도 운송으로 이렇게 뉴욕까지 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냥 해상으로 그냥 쭉 와서 여기 어디 파나마구나
파나마 운하를 통과해서 그대로 쭉 해상으로 해서 뉴욕에 갈 수도 있겠네. 그죠?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올 워터 서비스 이렇게 얘기하죠. 올 워터. 이거는 복합 운송이 아니죠. 단일 해상 운송이죠. 올 워터 서비스. 이거는 복합 운송. 미니 랜드 브리지인 MLB 서비스를 이용한 복합 운송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에서는 어떤 걸 많이 쓸까요, 여러분? 이 올 워터 서비스를 많이 쓸까, 아니면 MLB를 많이 쓸까? 보통 MLB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시간이 더 단축돼요. 이게 훨씬 더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미국, 어차피 미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IPI와 그 다음에 리버스 IPI. 이 IPI는 여러분 이거예요. 이 IP는 인테리어 포인트 인터모달. 인테리어 포인트 인터모달인데 보통 IPI라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인테리어 포인트, 내부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죠? 인터모달, 운송, 복합 운송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말하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 미국 서부에서 동부로 가는 이런 그 대륙 횡단 철도가 있고 거기에 지선이 이렇게 있겠죠, 지선이, 그죠? 연결되는 지선들이, 그죠? 그래서 IPI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은 이렇게 미국 내부 인테리어에 있는 이러한 대륙 횡단철도와 연계되어 있는 지선을 이용해서 도착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가는 화물들에 대한 서비스를 말해요. 주로 이런데 연결이 된 포인트에 있는 도시들은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운송하기가 용이하겠죠. IPI 서비스를 이용해서 운송하기 좋은 포인트들이에요. 이쪽에 뭐가 이런데 대표적인 시카고 같은 데죠, 여러분. 시카고. 뭐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쭉. 그래서 이런 그 미국 대륙 횡단철도에 연결되어 있는 지역으로 운송을 할 경우에는 IPI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RIPI는 리버스 IPI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미국 뉴욕으로 보내서 이쪽에 있는 지선 서비스를 이용하는 훨씬 더 편리한 지역이 있어요. 그렇게 갈 경우는 리버스 IPI를 활용한다. 이렇게 이제 명명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미국의 시카고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여기가 항구 도시는 아니죠. 항구 도시는 아닌데 내륙 도시인데 여기는 거의 항구와 같은 역할을 해요. 포트. 우리나라 교수님이 지난번에 그죠? 보관물류 시설 강의할 때 ICD라는 얘기를 했죠. ICD, 의왕 ICD, 인랜드 컨테이너 데포. 그래서 그 의왕 ICD 같은 것도 뭐예요, 여러분? 내륙에 있는 그죠? 내륙에 있는 항구 역할을 한다. 그래서 드라이포트라고 했죠. 이런 시카고 같은 게 거의 드라이포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컨테이너 화물들 다 여기에 모이고 여기서 CY가 있어요. CY에 있다가 어디에 실릴까요? 보통 항구 CY는 뭐예요, 여러분? 선박에 선적되기 전에 대기하고 있는 보관물류 시설이잖아요. 여기는 CY에 있다가 어디에 실리냐면 철도에 실리는 거예요. 철도에 컨테이너가 실어서 이렇게 LA 항구 쪽으로 이동하는 여기 아주 내륙의 드라이포트 역할을 하는 도시죠. 시카고 물류 거점 지역, 물류 거점 도시 이렇게 얘기했죠. 과거의 교수님도 뭐 여기 일리노이주나 아칸소주 같은 데서 이렇게 화물을 이렇게 수입 화물을 처리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 여기 시카고로 다 빼서 시카고에서 LA로 빼고 LA에서 부산항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로를 썼죠. 그러니까 시카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복합 운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물류 거점 포인트 역할을 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해상화물도 마찬가지고 항공화물도 시카고에 오헤어 공항이라고 있어요. 그 공항이 굉장히 물류 공항으로서도 규모가 있고 큰 공항이에요. 굉장히. 여기에서도 화물을 많이 처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 관련해서 OCP라는 것도 있어요. OCP. 이게 OCP는 오버랜드 커먼 포인트.
OCP는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는 건데 특정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OCP는 로키 산맥 동쪽에 여기가 로키 산맥이 이렇게 있죠, 여러분. 그죠? 로키 산맥 오른쪽 동쪽에 원격지. 그러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우리로 보시면은 격오지에 해당하는 지역을 묶어서 OCP 지역이라고 따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규정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 지역은 기존의 미국의 물류 운송망인 뭐 이렇게 IPI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한 원활한 교통 노선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 그래서 이 지역을 최종 도착지로 하는 화물들은 별도의 운임을 부여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묶어서 OCP 이렇게 얘기합니다. OCP 지역은 요금이 따로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주로 철도를 이용해서 갈 수가 없으니까 주로 도로 운송에 의한 트러킹 차지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고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그런 그 복합 운송 루트를 이제 이야기했고 이제 우리가 보면 이런 형태의 랜드 브리지를 이용하는 그런 복합 운송 루트가 비단 여기만 있는 건 아니죠. 더 큰 랜드 브리지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미국 대륙을 다리 삼아서 가는 것보다 더 큰 거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유일하게 한 군데밖에 없죠. 러시아 시베리아 대륙, 그죠? 시베리아 대륙을 이렇게 횡단해 가는 그런 경우의 운송 노선도 있죠. 그걸 보통 SLB 이렇게 합니다. 시베리안 랜드 브리지 SLB. 아까 미국은 ALB, MLB 있고 여기는 SLB. SLB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때 중간에 랜드 브리지 구간을 가게 되는 게 역시 철도가 되는데 이때 철도를 여러분 TSR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랜스 시베리안 레일로드. 트랜스 시베리안 레일로드 또는 트랜스 시베리안 레일웨이 이렇게도 얘기하죠. 이 비슷하게 SLB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TSR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SLB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떤 구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부산이다. 그럼 부산에서 이쪽으로 올라가겠죠. 여기가 보스토치니. 요 옆에가 블라디보스톡. 블라디보스톡하고 보스토치니는 같이 붙어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주로 두 군데 다 이렇게 요 시베리아 횡단철도인 TSR과 연결되는데 주로 여객들은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가서 TSR을 이용하고 화물들은 보스토치니 쪽으로 전부 집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출발해서 그죠? 어디까지 갈까요, 여러분? 시베리아 대륙 이거 횡단해서 어디까지 가요, 여러분? 거의 유럽 쪽에 가까운 어느 지역까지 가겠죠, 여러분. 어디일까, 여러분? 굉장히 많은 포인트들이 있어요, 여러분. 포인트들이. 이 화물이 예를 들어서 시베리아 대륙 횡단철도인 TSR을 이용해서 시베리아 랜드 브리지라는 복합 운송으로 이동하는 화물이 최종 도착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유럽 어디냐에 따라서 포인트가 달라지겠죠. 북유럽으로 가는 거는 여기까지 운송하고 남유럽 가는 거는 이쪽으로 오고 동유럽 가는 건 이쪽으로 오고 서유럽 가는 거는 요 도시에서 그쪽 방향으로 전환이 된다. 이런 것들이 되어 있겠죠. 무수히 많은 물류 포인트들이 있고 그 포인트에서 최종 도착하고자 하는 그쪽 목적지로 이렇게 트랜스가 레일이 전환되는 거죠. 전환돼서 그쪽으로 다시 이동을 하게 되더라. 그리고 이 시베리아 대륙 밑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중국이 있죠, 중국. 중국도 국토가 큰 나라예요. 국토가 큰 나라는 주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대륙을 동서로 횡단하는 철도가 다 있죠. 중국에도 있겠죠. 뭐? TCR. 트랜스 차이나 레일로드. 그렇죠? 이 트랜스 차이나 레일로드 이쪽 중국 동쪽 지역에서 서부 지역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또 이 TCR은 또 뭐랑 연결될까요? 서부 지역 다 가서 거기 가서 다시 TSR과 연결이 돼요. 또 이게 TCR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중국이 이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몽고가 있죠, 몽고가 있고 이쪽에는 또 중국 땅이지만 예전에는 만주 지역이라고 해서 만주족이 이쪽에 따로 샀던 이 만주 땅이 있죠. 그래서 이쪽 지역에도 이렇게 연결되는 철도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뭐 TMGR, 트랜스 몽골리안 레일로드, 그래서 TMGR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뭐 만주 쪽에 만주 대륙을 이렇게 횡단하는 철도라서 TMR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TMR.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북한하고 우리가 교류가 더 확대돼서 지금처럼 어떤 외교적인 어떤 분단 상황이 좀 해소돼서 이렇게 원활하게 교통이 연결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에서 그죠? 경부선 철도 타고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저 서유럽, 동유럽, 북유럽, 남유럽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연결이 되면은 운송수단 중에서 철도 운송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가 한국에서 여러분 유럽으로 가는 물동량 대부분이 뭘로 운송해요? 해상 운송으로 하죠. 해상 운송. 어떻게? 부산에서 출발해서 동남아시아로 해서 그 다음에 싱가포르 거쳐서 중동 쪽으로 해서 아라비아 반도 돌아서 홍해로 들어가죠. 홍해 들어가고 수에즈 운하 통과해서 지중해 건너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빠르면 35일, 늦으면 45일이 걸립니다. 유럽까지 혼박으로. 근데 만 이거로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15일이면 가요, 여러분. 15일 보름. 그죠? 굉장히 빠른 거죠. 물류는 어때야 되나요? 신속, 정확하고 저렴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를 달성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은 못 가느냐? 지금도 갈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그죠? 배로다가 보스토친으로 가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 만약에 남북이 연결되면 이렇게 그냥 쭉 그냥 열차로 단일 운송, 철도 단일 운송으로 유럽까지도 보내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여기가 단절돼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섬이랑 비슷한 거야, 섬. 섬나라는 어때요, 여러분? 외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항공하고 해상 방법밖에 없죠. 우리나라도 섬나라 비슷한 거야, 이렇게. 그죠? 그래요.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베리아 랜드 브리지라는 복합 운송 루트를 사용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MLB, 그 다음에 뭐 ALB, 그 다음에 이거 SLB, 이게 주로 대표적인 육지를 랜드 브리지 삼아서 해상과 연결해서 운송을 하는 해륙 복합 운송의 전형적인 복합 운송 루트에 해당하더라 하고 이걸 랜드 브리지 노선 이렇게 얘기하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몇 가지 정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통 많이 이용하는 해상 운송 노선인 그렇죠? 해상 노선인 저쪽 지중해를 거쳐가는 이 노선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얘기한 이렇게 보스토치니로 가서 시베리아 대륙을 횡단하는 이런 랜드 브리지 노선도 있고 또 하나는 방법 뭐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아메리칸 랜드 브리지도 유럽으로 갈 수 있겠네, 그죠? 미국 서부 해안으로 도착시켜서 동부 해안으로 열차를 이용해서 동부 해안 쪽으로 빼고 거기서 선박을 이용해서 유럽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방법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아까 여러분 파나마 운하 통과하는 거 들었죠, 미국. 파나마 운하를 통과해서 그대로 그냥 해상으로 해서 유럽까지 가는 방법 이렇게 있겠네요, 그죠? 또 하나 또 있네. 또 하나 뭐 있을까, 여러분? 부산에서 출발해서 그렇죠? 싱가포르 거쳐서 중동으로 가서 이제까지는 홍해로 해서 지중해를 가는 노선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프리카 밑에 돌아가서 희망봉을 우회해서 가는 그런 노선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희망봉을 돌아서 가는 노선은 거의 안 가겠죠. 아프리카의 물량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가는 그런 노선을 많이 운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복합 운송에 대해서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해서 랜드 브리지에 대해서 전형적인 유형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항과 허브 공항의 특성 이런 것을 갖고 한번 국가 경쟁력과 결부시켜서 한번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